여러분, 혹시 부산이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부산에는 무려 11만 채가 넘는 빈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농촌이나 소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바로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청년층은 일자리와 교육, 생활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남은 지역은 고령화와 산업 쇠퇴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정작 살아갈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빈집, 11만 채의 도시, 부산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대도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은 왜 이렇게 빠르게 빈집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걸까요? 크게 4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인구 이동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지는데 숫자로 보면 같은 기간 부산에서만 수만 명의 젊은 세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은 왜 떠날까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도 첫 직장이나 결혼을 앞두면 서울과 경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채용 기회, 더 다양한 대학과 교육 환경, 그리고 더 풍부한 문화 여가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대표 대학가 골목도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북적였지만 지금은 빈상가가 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젊음의 거리라 불리던 서면조차 주말을 빼면 한산하다는 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의 학급수가 줄고 동네 상권은 활력을 잃습니다. 남은 건 나이든 부모 세대와 점점 늘어나는 빈집뿐입니다. 결국 사람이 떠나면 집값도 버티지 못합니다. 부산의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산업구조의 붕괴입니다. 흔히 조선업만 위기를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3년간 부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건설업과 자영업입니다. 건설업 종사자는 1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30% 가까이 줄었고 자영업 종사자도 같은 기간 7만 명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건설 경기가 꺼지면서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은 줄고 자영업자 폐업은 곧바로 동네 상권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살아가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네 가게와 생활 일자리가 무너지면 도시 전체의 활력은 되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이 부산이 겪고 있는 진짜 산업 쇠퇴의 그림자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 환경의 한계입니다. 부산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늦어지면서 도심 곳곳에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와 빌라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붙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신규 정비구역이 10곳이나 추가로 지정되며 총 15,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늘어나는데도 정작 부산의 미분양은 쌓여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5,375가구, 특히 중공업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2,66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9.9% 급증했습니다. 이 말은 곧 새 아파트를 지어도 들어올 사람이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부 정기사업지는 시공사 선정이 3번이나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간신히 시공사를 정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즉, 낡은 집은 넘쳐나 재개발은 필요하지만 새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아 사업성이 흔들리는 아이러니. 바로 이 딜레마가 지금 부산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건 고령화의 가속화입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그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2025년 현재 부산의 고령 인구 비율은 24.5%에 달해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2050년이면 부산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그리고 평균 수명 연장,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도시의 인구 구조 자체가 뒤틀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은 단순히 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층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는 건 고령 인구뿐이고 그 결과 소비는 줄고 교육 수요는 사라지고 일자리 기반까지 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도시의 활력 자체가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산시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이지테크, 즉 고령 친화 기술 산업을 키우겠다며 앞으로 5년간 1,2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는 시도죠. 하지만 냉정히 말해 청년들이 떠나는 속도를 막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술과 정책을 도입해도 부산의 미래를 지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떠나고, 일자리는 줄고, 집은 낡고, 남은 인구는 늙어간다. 이 네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부산은 지금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빈집이 늘어나면 우리 삶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안전과 치안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치되고 결국 화재나 범죄, 무단정유 같은 사건의 무대가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일부 구도심에서는 빈집이 늘어난 골목이 우범지대로 변해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경찰 치안센터마저 최근 몇 년 사이 부산에서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80곳이 운영되던 치안센터는 지금은 38곳만 남아 사실상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겁니다. 남아있는 곳조차 인력 부족으로 한두 명의 경찰이 근무하다가 휴가를 가면 문을 닫고 불이 꺼진 채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민들은 치안 공백을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구대까지 가려면 멀고 노인들은 불편해서 못 간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결국 빈집이 늘고 치안 인프라까지 줄어드는 상황은 도시를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권의 붕괴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가게와 식당, 시장도 문을 닫습니다. 특히 영도구, 서구, 중구 같은 부산의 원도심 지역은 빈집과 빈상가가 동시에 늘어나 밤이 되면 불 꺼진 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활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한때 자영업자의 도시라 불릴 만큼 자영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부산 자영업자 수는 최근 1년 사이 3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3만 4천 명 가까이 줄었고 폐업자는 6만 명을 넘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폭 1위, 말 그대로 자영업 붕괴의 최전선이 부산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게 하나 문 닫는 게 아니라 도심 상권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오피스 공실률은 18.1%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상가 공실률 역시 전국보다 높아 임대 스티커만 붙은 채 방치된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징지들을 보겠습니다. 관광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던 자가지 시장은 지금은 점심시간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부산 젊음의 거리라 불린 서면 지하상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비싼 권리금을 내고도 들어가려던 상권이었지만 지금은 공실률이 8%를 넘어 임대료도 코로나 이전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던 대학가 상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앞 상권은 공실률이 27.8%, 가게 3곳 중 1곳은 텅 빈 상태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관리금이 억대를 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목 상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화 친구 촬영지로 유명했던 문현 곱창골목은 불이 꺼진 채 60년 전통의 가게들마저 직원 수를 줄이고 저녁 9시면 문을 닫습니다. 상권 입구를 가로막은 고가도로는 사람들의 발길을 끊어놓았고 상인들은 고가도로만 철거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값 하락의 압력입니다. 집은 남아있는데 정작 살려는 사람이 없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21년 하반기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7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지금은 4억 9천만 원으로 3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4억 5천만 원대까지 나온 급매물도 등장했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9,887만 원, 2021년 9월 처음으로 4억 원을 돌파했지만 불과 3년 8개월 만에 다시 3억 원대로 추락한 겁니다.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부산은 반대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서울과의 가격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인구와 소득이 늘어야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부산은 두 가지 모두 안 되고 있다. 인구는 줄고 지역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니 결국 집값은 수요 부족에 눌려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의 심리도 달라졌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 답한 사람은
불과 4.7%, 반면 내릴 것이라 답한 비율은 29.6%에 달했습니다. 즉 부산 사람들 스스로도 집값은 더 떨어진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부산의 집값은 지금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인구 감소, 소득 정책, 투자 이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막혀 앞으로도 장기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빈집 증가는 단순히 주거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 안전, 지역 경제, 그리고 부동산 가치까지 위협하는 도미노와 같은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부산의 현실은 단순히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집 문제, 인구 유출, 산업 쇠퇴, 고령화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부르는 농촌이나 소도시뿐 아니라 부산 같은 대도시마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빈집의 증가는 집값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집값은 결국 사람과 일자리가 지켜주는 것인데 사람이 떠나고 산업이 줄어드는 순간 아무리 도시가 크더라도 집값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사례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내 도시는 안전할까?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각종 재생개발 정책이 과연 실제로 도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부산의 빈집 11만 채가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한 지역의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미래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인구와 도시, 집값과 미래를 함께 풀어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시의 온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